저는요, 그 이사님 제가 그때 문재인 대통령 막 평양 간다고 그러고 그럴 때 제가요 고성에 통일전망대 갔었어요. 가서 기도하고 왔잖아요. 기도하려고 저 거기 갔었거든요. 진짜 난 너무너무 막 그 흥분돼가지고 와, 나 가서 그 기도까지 한 사람인데 진짜 이번에는 목사님 이번만큼은 그때는 진짜 통일 그 종전 선언하자 이렇게. 예, 민족사 최대 기회였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말입니다. 91살 당시 91살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국회인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었던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91살 일제시대를 살았어요. 음,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오는 이 모든 지도자들 서면서 이 91살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내려와가지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손을 꼭 잡고 했던 말이 있어요. 자신이 보기에 가장 절호의 기회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하고 역사를 써라. 울면서 와, 평창 진짜. 동계올림픽 그 음, 현장에서 그리고 서울 국립극장 현송월악단 2차 공연할 때 거기서 손잡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올라갔었어요. 그때 우리가 통찰이 있었고 진짜 우리가 민족사의 기운을 가지고 남과 북이 쭉 갔었으면 9.19 평양선언 그 능라도 5.1 경기장에서의 그 문재인 그러, 대통령의 연설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말입니다. 기계에 갔었으면 미국 예, 뒤에 숨지 않았다면 윤석열이 등장도 못했을 겁니다. 그랬겠죠. 예, 그렇죠. 당연히. 그 예. 평화에 그때 그 평화에 그 절호의 평화에 실패했기 때문에 윤석열 집권과 전쟁 위기를 우리는 그렇게 살뜰리게 겪었고 실제로 윤석열은 지전 도발을 했고 북은 안 말려들었고 그러니까. 이 현재의 탄핵 정국까지 있는 겁니다. 야, 김정은 고맙다. 진짜.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난 얘기할래. 고맙다. 전략적 인내, 네, 전략적 와. 인내. 벙커에 가서 맞아야지 정신을 차리지. 아니, 그 전쟁 막아줬는데 고맙단 말을 할 수 있지 뭐. 아니, 아, 근데 그럼 전 여기서 질문, 이사장님.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은 왜 그거를 발전시키지 못했는가? 뭐 뒤에 미국이 있다 어쩌다라고 해서 그러는 건데 진짜 전 진짜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 뭔 짓을 한 거예요 도대체? 음? 목사님 저는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서 임명해서 개성공단 이사장, 개성공단 관리위원장, 통일부의 지휘를 받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 상황을 너무 잘 알죠. 음. 그 이야기를 다 한다라는 건 울분이 차고 눈물도 나고 역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익환 목사님도 많이 생각났었고요. 왜 그랬는가? 참 너무 어처구니 없게도 말입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게도 이것은 가장 무미건조하게 드라이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인식의 오류, 음, 인식의 한계, 음. 한반도 분단 역사, 동학 이후, 을사늑약, 35년 30년 식민 지배, 분단의 기원, 미국의 패권, 일제의 그 간계, 지난 70년의 분단 역사, 미국의 패권, 이 130년 역사에 대한 통찰이 없었다라는 것. 음, 그리고 눈앞의 미국 탓만 하면서 미국에 사실은 완전히 게스라이팅돼 있었죠. 미국에 대한 공포가 있었죠. 대통령께서 퇴임하고 나서 회고록을 썼지 않습니까? 회고록 제가 다 봤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 대통령 시절에도 계속 미국 때문에 말씀하실 때, 아니, 초등학생, 학자, 국민들이 미국 때문에 참 안 되는구나.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대통령이면 대통령입니다. 정치권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뜻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 치고 나가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미국 때문에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유체 이탈 화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지점입니다. 맞죠? 미국이 철저히 반대했죠. 네오콘들이 음, 음. 엄청나게, 그리고 외교부 국정원 안 된다고 막 그랬겠죠. 근데 대통령은 과감하게 결단을 그렇지. 했었어야죠. 예. 왜 결단입니까, 이게?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 선언, 남과 북, 양 지도자 간의 엄격한 약속과 합의였어요. 그 약속은 지키고 합의는 실천했었어야죠. 약속해놓고 합의해놓고 15만 평양 시민들 앞에서 능라도 5.1경에서 그만큼 엄청난 연설을
해놓고 돌아와서는 맞아. 미국이 안 지킨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결국 북이 미국은 안 할 거고 남북이 할 거라도 좀 하자라고 했을 때 아무런 대꾸도 안 해주고 미국 뒤에 숨어버렸잖아요. 그 김정은한테 사기친 거 아닙니까? 그 지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김여정 대남 정책을 총괄했던 김여정과 김영철 두 사람은 미국을 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미국을 욕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미국은 원래 그러니까. 그렇지. 뭐 하기사 한번. 미국은 원래 그런 애들이니까. 네. 미국을 믿지 않았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미국 탓하신다고요? 아이고. 그렇게 계속 설득해도 우리는 협상장이 안 나가죠. 그렇게 게임 끝났다고 봤을 때 남북 9.19 평 4.27과 9.19의 상징이었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성공단에 있었던 3층짜리 조그만 건물이 있어요. 그거 폭파시키면서 남북 관계는 6.15 공동선 이전 시대로 돌아갔다. 우리는 다시는 남측하고 협상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미국을 믿지 않았다. 남측 당국을 믿었고 남측 당국은 촛불 정부였다. 그런데 촛불 정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앞으로 남처럼 살자. 그러니까. 협상하자, 회담하자. 앞으로 절대 뭐냐고. 연락하지 마라. 우리는 앞으로 남처럼 살자. 관계 끝. 이게 문재인 정부 끝나기 전에 마지막 통보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북한은 제가 볼 때는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넘어갔을 때 북한 갔을 때 엄청나게 환대를 해주고 기대를 하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죠. 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해봐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있었으면 그 뒤통수 맞은 거 아니냐고요. 이제 뭐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회고록에 하고 싶었는데 미국이 너무 반대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고 그게. 진짜 난 아니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요. 이사장님 보세요. 제가 들은 얘기는요. 언론개혁, 검찰개혁. 지난 청와대, 지난 정권에서 계속 그랬대요. 다음 정권에서 하게 하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그때는 몰랐으니까 지금 와서는 내가 진짜 내가 목사님, 진짜 목사님 보세요. 촛불이 불타올랐을 때 가장 큰 우리 아직도 트라우마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세월 그 아이들 그 진상규명 어떻게 됐습니까? 그니까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뭘 했어요? 네. 뭘 했냐 말이에요. 저는 그거 생각하면 눈물 나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니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문재인 정권 시절입니다. 세월에 이거 문제 해결 안 하면 천벌을 받을 거라고. 근데 아직 천벌을 안 받았네. 받았으면 좋겠다. 이미 오늘 윤석열 탄핵까지 된 마당에 윤석열 정부가 결과적으로 탄생될 수밖에 없었던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뭐 주제는 아니지만 한 번은 우리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맞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도자가 어떤 그 의지가 박약한 거는 치명적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도 자신의 소신과 그 지도자로서의 그런 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정말 그럼요. 그 지지해주고 지지율이 80 몇 프로였다니까요. 그런 정부가 아니, 어디 그러니까 있습니까? 목사님, 나라의 정상이 80 몇 프로가 아니고 최고 높았을 때가 그러니까요. 91%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남북관계 갔을 때 야, 씨. 진짜 사상 최대였습니다. 와. 이게 엉거리짐이 있어요. 남북관계는 엉거리짐이 있습니다. 그거 열린다? 이거는 새로운 세상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진짜 그때 얼마나 기대를 하고. 남북의 정상들이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은 거는 그런데 진짜 문제예요. 부분은 아셔야 되는 게요. 목사님, 그리고 고생님, 뭘 아셔야 되느냐?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선언 그 시기에 남북의 화해 무드를 만들었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굴 것 같아요?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보세요. 우리가 트럼프를 잘 봐야 됩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죠. 2017년 상황에서 말입니다. 화해에 분노해가지고 트럼프는 북을 손보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 전에 얼마나 그랬는데. 막 때린다 그랬잖아요. 네. 전쟁 얘기 말도 없었어. 진짜 심각했습니다. 음.
전쟁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미국이 예. 선제공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예. 던포드 참여장이 우리도 맞아 죽습니다 그랬잖아요. 음.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순간 트럼프는 노발대발했어요. 무슨 말이냐? 음. 앞도 알 수 있다며. 그럼 내한테 보고했던 거 다 뭐였어? 실은 우리는 북측의 정확한 군사력을 잘 모른다 그랬어요. 어. 그래서 트럼프가 뭐라는지 아세요? 진짜 빨라요. 그러면 내가 해결하겠다. 내가 평양 가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문제 해결형이야. 네, 그러니까 네. 무슨 뜻이냐? 저 나쁜 새끼들이 전쟁도 안 끝난 마당에 미국이 북으로부터 언제든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2017년 11월에 비밀리에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사무총장 밑에 15명의 유엔 사무차장이 있어요. 15명 사무차장 중에 미국 국무성 고위급 관료 출신 유엔 사무차장이 있는데 이 사람을 먼저 비밀리에 평양에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정상회담 타진을 해요. 만나자. 2017년 11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북은 그제서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협상의 테이블로 나오겠구나 해서 만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줘요. 그리고 2018년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올 한 해를 한반도 평화의 대전환의 계기로 만들자 하면서 남측에 우리 동포들이 세계사적인 엄청난 큰 잔치가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는데 우리 여기에 참여하겠다. 응원단도 보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김여정, 김영남 특사가 내려오죠.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작업, 이런 과정이 있었다. 반드시 이번에 잡아야 된다. 뭘 잡아야, 기회를 잡아야 된다. 김정은이 북이 원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주고 북의 핵 전략은 뭐냐면요. 전 세계에 비핵화입니다. 즉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핵 다 내려놔라. 다 같이. 그러면 네. 나도 내려놓게. 네, 네, 네. 그치. 상대국만 가지고 약속을 못 가진다. 이런 맞아요. 불평등 때문에 전쟁 난다. 이거 부당하다. 합리적이죠. 전 세계 비핵화하자. 네. 이게 북측의 핵 전략이었어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전 세계 비핵화를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양보를 받고 북이 원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주라라는 게 트럼프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엄청난 선물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약속받았으니까. 네. 휴전협정의 조인 조치인 미국이 준다니까. 그래서 그거를 주고 북으로부터 한반도의 비핵화를 받았던 거예요. 이거를 6.12 싱가포르 합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김정은에게 종전선언 평화협정 지지한다. 하자. 한반도 비핵화 합의하자. 가자 그랬는데 9.19 평양선까지 합니다만은 네오콘들이 반대하잖아요. 그때부터 전면적으로 대치기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9.19 평양선언까지가 최고였고 그 이후부터는 네오콘들이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우리 외교부 국방부 장악해가지고 한 발짝도 못 나가게 하고 4.27과 9.19의 남북한 합의들을 워킹그룹 만들어가지고 하나도 못하게끔 다 막아버리잖아요. 이때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그룹에서 안 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이 상황, 즉 트럼프 대통령이 열어뒀던 국면이었어요. 그런데 4년 만에 트럼프 집권 2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트럼프는 1기 때 실패했잖아요. 네. 6.12 싱가포르 합의에서 약속해줬던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2월 달에 네오콘들한테 밀려가지고 김정은에게 약속을 못 지켰던 것에 대한 원죄적 인식이 있어요. 이거 꼭 약속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네. 전쟁 끝내고 싶어 해요. 북측과는. 북측과의 관계 정상화를 해야 중국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풀 수 있다고 보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미국이 북과 관계 정상화한다. 우리는 대놓고 작업을 같이 도와주고 함께 푼다라면 요 지점에서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기회죠. 야. 풀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저기 질문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뭐 민감한 얘기 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미국에서 트럼프를 반대하는 네오콘이 있었던 것처럼 한국에도 통일을 반대하는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좀 문재인 대통령이 예를 들어 참모 중에 누가 있던지 그런 사람들도 있어서 안 된 걸까요? 많죠. 목사님, 네.
70년 분단 체제, 80년 분단 체제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분단의 기원, 분단 체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반공 반복의 이 체제를 미국이 만들었잖아요. 예, 예. 오늘 제가 국립대전현충원에 다녀왔습니다만은 대한민국 역사 친일파들이 만들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들은 예. 35년, 36년간 일제 중성했던 애들이 하루아침에 어제까지 태평양 전쟁에서 싸웠던 미국한테 하루아침에 딱 바꿔서 미국이 중성하잖아요. 네. 36년간 일제 중성하고 민족의 반역자였던 그들이 살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반공만 부르짖으면 네. 미국이 다 병용해 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들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북측과 관계 정상화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네. 내 먹거리가 떨어지는 건데. 예. 대한민국에도 미국의 규모만큼이나 군산 복합체가 강하진 않지만 대한민국에도 엄청난 군산 복합체가 있죠, 이미. 그렇죠. 예. 예. 군인들, 수많은 그 군수 공장들, 전쟁 전략, 어떻게든 그들이 이번 쿠데타 핵심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군사 지배 전략하고 딱 맞닥 떨어지는 체제, 이게 분단 체제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군인들밖에 없습니까? 조중동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예. 국내의 수많은 이 반공주의 체제의 핵심은 전쟁 체제를 지키겠다는 것이고 전쟁을 끝내는 종전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반려들 사이에도 굉장히 많죠. 그들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때 엄청난 역할을 했고 이야. 윤석열 들어오니까 또 완벽히 또 거의 부합하게 하잖아요. 야, 그 80년 분단 체제가 만든 우리 국내에도 소위 말하는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딥스테이트라든가 군산복합체라든가 많다고 봐야죠. 그들과의 싸움에서 사회 대개혁을 만들어낸다. 저는 그 단초를 최소한 전쟁은 끝내는 종전으로부터 네. 시작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내드렸던 그 동영상 꼭 한번 보시라고. 그 잘하면 종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 이거 덜컥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이야. 이미